자, 바로 이어서 31페이지 1번 미정계수의 결정 1번에 2번 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방금 전에 했던 응용은 0분의 0꼴 응용을 해서 분수식이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 분자가 0으로 가? 분모도 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정계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 연습을 했었고, 두 번째 응용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응용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차수를 결정할 때 사용을 할 거다. 요거 이 무슨 말인가 라는 건데,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예시 들게요. 그 옆에 있는 거 보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향하는데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분의 fx가 뭐 예를 들어 2가 됐대요. 그러면 얘는 지금 분모가 무한대로 향하는데 수렴했죠. 그 말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분모가 크면 0으로 수렴했고 분자가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했잖아. 근데 지금 0도 아니고 발산도 아니죠? 그 말은 뭐야? 둘의 차수가 같다는 말. 아, fx가 2차식이구나 라는 것과 최고차항 계수비가 2라는 것은 얘 최고차항 계수가 6이라는 거겠죠? 아, 그래서 fx는 어떻게?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까지 식을 세울 수 있겠구나 라고 차수 결정과 최고차항 계수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응용이다 해서 미정계수 처리하는 방법인 거야.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보면서 식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할 때 gx분의 fx가 어떤 극한값 L로 가는데 그 L은 0이 아닌 실수래요. 다시 말해서 0으로 안 갔다는 소리는 분모 차수가 더 크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고, 둘의 차수가 같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나오죠. fx 차수, gx 차수가 같고 최고차항 계수비가 바로 요 계수 결과값이 최고차항 계수비가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예시를 지금 쌤이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한번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필수예제 14번 33페이지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에서 다항함수 fx가, 자, 아직은 연속을 안 배웠으니까 그냥 다항함수 fx가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는데, 연속을 배우고 나서는 얘를 꼭 짚고 넘어가 줘야 돼. 그럼 그거는 연속 파트에서 얘기를 해주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진행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할 때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fx의 극한값이 1이래요. 그리고 리미트 x가 몇을 향할 때? 2를 향할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는 얘도 1이래요. 그래 놓고 f0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 나왔네. 자, 그럼 위의식 연습 방금 아까 했었지? 무한대로 향하는 분수함수가 수렴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야 돼. 아, 둘의 차수는 같아야 돼. 0이 아니니까 2차식. 근데 1이 됐네. 그럼 몇 x제곱? 2x제곱. 그래서 우리가 fx식을 앞으로는 어떻게 적겠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적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딱 보니까 몇 페이지 문제가 돼버렸어? 32페이지에 필수예제 13번에 2번 문제가 돼버렸죠. 왜? 분수함수가 수렴했는데 분모의 극한값이 이번에 얼마야? 아까는 무한대형에서 무한대였는데 지금 2 대입해봐. 4 빼기 2 빼기 0이죠. 분수함수가 수렴했는데 분모의 극한값이 0이면 분자의 극한값 또한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 2 대입해서 0 된다. 그럼 어떤 걸 인수로 갖는다고? 바로 x-1을 인수로 갖는다고. 그럼 우리 이 식 다시 적자. 리미트 x가 2를 갖는데 밑에도 인수분해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극한값은 1. 근데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2 밖으로 빼고 x-2, 그리고 뒤에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냥 x 플러스 p라고 적어버리자고. 나중에 이거 a, b는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불편하면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해둔 방법이 있고 뭐 이건 편한 대로. 자, 약분해 볼게요. 약분한 다음에 x에다 2 대입하니까 분모는 3으로 향하고 분자는 2 곱하기 2 플러스 p가 되겠지. 자, 그럼 양변에 3을 곱하고 전개하자. 4 플러스 2p는 3. 그래서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더라. 자, p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고 이 식 전개하면 이 식이 바로 누구? 얘였죠? 그럼 a값 b값 나오면서 해도 되는데 지금은 a값 b값 구하는 게 아니고 결국 누구 구하는 거야? fx식 구하는 거죠? 그럼 p 여기다 집어넣은 그 식 자체가 fx일 거고 이 식에다가 몇 대입하래? 0 대입하라니까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이 식에다가 0 대입하면 되겠죠. 전개할 때는 언제만? a, b 이런 거 개수 찾을 때만 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 미정계수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게 이런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더 유형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만 더 보고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1인데 위에가 fx 빼기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 이게 예를 들어 뭐 똑같이 1에 자, 그러면 이번엔 분자는 얘인 거야. 다시 말해서 2차식이어야 되는 건 이게 2차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fx 빼기 x 세제곱이 2차식인데 최고차 함계수비가 2가 나오는 다시 말해 3분의 6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얘를 굳이 fx로 정리하자면 얘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fx가 x세제곱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번에는 몇 차식? 이렇게 3차식일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 x세제곱이 얘랑 지워져야지만 2차식이 남고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비가 2가 되겠죠. 이렇게 뒤에 더 빼져 있는 애는 그냥 전체 통틀어서 2차식이어야 된다 라고 하고 넘겨버리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요거 말고 하나만 더 볼게요. 셀이랑 연수 문제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교재 언제 거냐면은 이게 2010년 6월 평가원 19번 문제 2010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9번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같아. 자, 시작해볼게. 조금 기니까 지우고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 우극한을 향할 때 문제에서 x 세제곱 플러스 x분의 x 세제곱 f x분의 1 빼기 1이 5고 그리고 리미트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다 적을게. 리미트 x가 1을 향할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fx가 3분의 1일 때 f2가 얼마겠냐?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식은 이제 좀 이따 봐도 되고 얘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거. 왜 하필 0 우극한이라고 했을까? 라는 거야. 그리고 이 괄호 안에는 왜 x분의 1이 들어있을까? 라는 거죠. 이 괄호 안에가 x분의 1이 들어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준다. 그러면 얘를 역수치하고 역수치해봐. x가 t분의 1이라는 거죠. 이 말은 x분의 1 자리는 t로 바꾸고 모든 x 자리는 t분의 1 대입해달라 이 뜻이야.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 리미트 t 대입하니까 t 세제곱분의 1 더하기 t분의 1 대입하니까 t분의 1 x에다 t분의 1 대입한 거예요. 얘도 t분의 1 대입하자. 그럼 t 세제곱분의 1 f t로 바뀌겠죠. x분의 1은 t 그리고 빼기 1. 자, 분모 있는 거 불편하고 분자도 불편하니까 t 세제곱을 위아래 곱해볼게요. 그럼 리미트 t 세제곱을 곱하면 1 플러스 t 제곱 위에는 t 세제곱을 곱하면 ft 빼기 t 세제곱 이게 5래. 자, 근데 선생님이 계속 여기 밑에는 안 쓰고 있지. 이게 여기가 플러스인 이유가 있어. 자, 왜 그러냐면
자, 요 치환한 식을 잘 보세요. 유리함수죠.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의 y 자리가 t인 거지.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자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인 유리함수고,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이렇게 x축과 y축의 점근선으로 갖는 이런 그래프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x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 0 우극한으로 보내고 있어. 그 말은 그래프 따라서 어떻게 간다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 말은 쭉 올라가니까 t는 어디로 향해? t는 무한대로 향해 버린단 말이야. 여기를 0 우극한으로 준 이유는 t를 무한대로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기가 t가 무한대가 되겠지. 만약 여기를 좌극한으로 줬다라면 이렇게 0으로 향할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니까 다시 한번 빼기 t를 또 치환해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끔, 그건 우리 앞에서 연습했었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내진 않겠지.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식을 딱 정리한 후에 보니까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죠. 뭐야? 이 분수함수에 수렴했는데 분모가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야 되죠. 근데 0이 아닌 수로 수렴했지.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분자가 2차식이어야 되고 최고차항계수의 b가 5여야 되니까 얘가 밑에가 1이고 5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5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ft를 정리하면 t세제곱 넘어가서 5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된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지지가 않고 어떻게 주어졌어? 처음에 이런 식으로 f 안에 x분의 1로 처리하고 0으로 수렴하게끔 줬단 말이야. 그럴 때 치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자고? x분의 1,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애를 t로 치환해서 x 자리에는 모두 다 t분의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식을 바꿔준다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제일 어렵게 꼬아놓은 문제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가볼게요. 다시 31페이지로 들어가보자. 자, 마지막 정리. 31페이지에 밑에 2번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그냥 옛날에는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어.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 참거짓에서 정리했던 거예요. 자, 뭐냐면 문제에서 fx 함수와 gx 함수가 모두 x를 향할 때 극한값이 뭐한대요? 존재한대죠. fx와 gx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할 때 만약 모든 실수 전체에서 fx보다 gx가 항상 크거나 같다이면 그 극한값 또한 어떻게? 크거나 같다. 근데 우리 어떨 수 있어? fx가 gx보다 위에 있더라도 극한값끼리는 크거나 같음을 아까 증명을 했죠. 반례되는 이거에 대해 해당되는 그 뭐가 있었어?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그래프 하나 배웠었지. 그걸 생각하면서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극한값은 등호가 생길 수 있구나. 향하는 곳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배울 건 이게 아니고 3번 뭐예요? 세 함수가 요런 관계일 때 등호 빼도 상관없어요. 자, 세 함수가 예를 들어 hx가 fx보다는 크고 gx보다는 작을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이 두 극한값이 서로 l과 m이 서로 어떻다면 같다라면 누구의 극한값?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가운데 껴있는 hx의 극한값도 얘네들의 극한값으로 도달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볼게. 자, 얘의 극한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 근데 얘의 극한값인 l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의 극한값인 m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둘이 같으면은 그냥 얘네들이 모두 같은 그 값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라고 우리가 옛날엔 얘기했었어. 자,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되게 쉬워요. 자, 그럼 바로 34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15번 문제로 들어가 보자.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fx가 크거나 같다 3x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리고 작거나 같다 3x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자,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래놓고 문제에서 누구의 극한값을 구해달래? fx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그 극한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얘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과 이 녀석의 극한값을 둘 다 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 같은 버전, 최고차항 계수분의 계수 버전. 다시 말해서 얘의 극한값이 3분의 1, 얘의 극한값도 같은 방법으로 3분의 1. 그렇다는 건 가운데 껴있는 애의 극한값도 3분의 1로 도달하겠구나. 이렇게 좌우의 극한값을 따져서 가운데 극한값을 따로 구해준다는 거죠. 별로 어려움 없이 다 할 수 있겠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fx가 크대요 3x 플러스 1보다는 작대요 3x 플러스 4보다는. 그래놓고 결과적으로는 fx를 제곱한 애를 누구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했을 때 극한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이 부등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자고? 이 꼴을 만들어 주자고. 우선 지금 현재 x가 어딜 향해? 무한대를 향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면 제곱 했을 때 부등방이 안 바뀌겠죠. 그래서 fx의 제곱은 3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3x 플러스 4의 제곱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고, 얘네들을 다 누구로 나누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야 이 꼴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 x가 무한대를 향한 상태, 제곱해도 양수, 다 양수. 그러면 이걸 나누더라도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리미트 뭐 붙여달래요? 무한대 붙여달래지? 그럼 우리는 누구만? 양 옆에 있는 애만 붙이자고. 양 옆에 있는 애만 붙여버리는 게, 자, 얘가 x제곱분해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위에가 9x제곱 어쩌고 저쩌고. 차수가 같은데 최고차항 계수비만 보면 되니까 얘 극한값 9. 같은 방법으로 얘도 9. 그렇다는 건 우리 가운데 있는 애의 극한값 또한 9로 수렴하겠구나 라는 거. 결국 얘가 처음부터 안 만들어져 있었지? 그러면 이 꼴이 나오도록 계속 식 조작을 해서 부등호를 만들어주고, 양 옆에 있는 애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애의 극한값을 구해준다. 요게 샌드위치 정리죠. 자,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등장할지도 몰라서 여기는 안 나올라나? 여기는 안 나오겠다. 그냥 넘어갈게요. 삼각함수의 극한이어서 요거는 안 나오고 그냥 35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대망의 35페이지. 시험 문제, 내신 문제 한 문제 나올 거고요. 나오면 애들이 거의 잘 손을 못 대는 문제가 바로 이 필수예제 16번의 극한의 활용 문제야. 조금 함수를 다뤄야 되고 식을 만들어야 되고 미지 설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연습을 많이 해주는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빠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을 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우선 필수예제 16번 한번 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네요.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2차 함수가 x축과 y축 대칭인가봐. 식을 봐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 정사각형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조금 정사각형이 아니네.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 놓고서 자, 이 정사각형 넓이를 SA라고 한대. 이 정사각형 넓이를 SA라고 하겠대. 그때 리미트 A가죠. A가 무한대를 향할 때 SA의 극한값은 얼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야. 자, A가 뭐 양수라는 거겠죠? 끝에 보니까. 자, 그럼 시작해보자. 우리 이런 2차 함수 문제 수학상에서 1학기 때 2차 함수 최대체수에서 많이 했었죠? 2차 함수 위의 점을 미지 설정하자. 그리고 그 점의 x좌표를 a로 놓자 했는데 a가 썼어. 그러니까 우리는 t나 p 같은 걸로 놓으면 돼요. 그럼 t 컴마가 되는데 여기다 t 대입하니까 여기 y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그럼 봤더니 x좌표가 t가 됐으니까 요만큼 반쪽이 t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이 가로는 2t가 될 거고 이 세로 길이는 그대로 요 y좌표를 따라주겠지.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이 함수의 넓이 SA는 어떻게 돼? 가로 길이 2t에다가 세로 길이 마이너스 AT 제곱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AT 세제곱, 잠깐만, 넓이 맞죠? 맞지? 오케이. 2A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T. 자, 이 값에 이제 극한값을 구해달래. 근데 봤더니 이 s라는 함수는 a로만 식을 썼으면 했나봐. 근데 얘를 보니까 어떻게 돼? a도 있지만 t도 있죠. 그 말은 뭐야? t는 쓰지 말고 a만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식을 쓰는지 한번 봅시다. 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쏘리, 너무 어렵게 갔네. 자, 여기 보니까 얘가 2t죠. 그럼 얘도 얼마야? 2t지. 그럼 얘도 2t. 왜냐면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네. 그러면 2t니까 그냥 4t제곱. 근데 우리는 t를 a로만 표현하면 되는 관계. 근데 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데 아까 이 길이를 2t, 이 길이를 얘라고 얘기했으니까 둘이 2t와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는 서로 같아야 되겠고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니까 A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t에 대한 방정식으로 한번 이 식을 보자 이거야. 그래 놓고 t로 한번 구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서 t 값을 구해볼게. 자, 짝수 공식으로 갈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야. 자, 근데 t가 지금 현재 양수 1사면에 있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가 돼야 되겠고. 자, 그럼 t 값 구했어. 그럼 여기다가 그 t 값을 집어넣어보자. 그럼 다시 한번 SA를 써보면 SA는 4 곱하기 얘가 t니까 여기다가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제곱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a가 어디를 향할 때? 무한대를 향할 때 했으니까 그대로 여기를 리미트 a가 무한대를 향할 때의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4는 어차피 곱해지는 거니까 놔두고 얘만 볼게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얘를 전개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식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얘의 극한값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도 상관없다고. 얘의 극한값을 하고 제곱을 하자고. 그럼 얘를 봤더니 a가 무한대 가면 무한대분의 위에도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 1차 분자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2차니까 1차. 그럼 위, 아래 모두 다 a분의 1을 곱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이미 이런 식 빠르게 하는 방법 알지? 어떻게? 밑에 개수 1분의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고 안에 들어있는 루트 1이죠. a제곱 안에 개수. 그럼 결국 얘의 제곱에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우리의 최종 극한값은 얼마가 되더라?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니면 a로 다 나눠가지고 a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루트 안에 a제곱으로 들어가서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하자고 연습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쌤이 이런 문제보다도 시험에 나올 문제는 밑에 있는 확인 체크 25번이에요.
밑에 있는 확인 체크 25번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25번을 보통 학생들이 푸는 방법과 선생님이 푸는 방법의 차이를 한번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해볼게. 자, 시작해보자.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좌표평면에서 y는 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를 그려주고 그래놓고 여기 임의점 하나 t, t제곱을 잡아준 후에 여기에서 누구랑 원점5랑 요점을 p라고 놨대. 원점5랑 연결을 해주고 그 연결한 직선과 수직하도록 점 p를 지나면서 수직하도록 그은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이 점의 y좌표를 ft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 y절편 ft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럼 보통 풀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물론 구하라는 값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 t가 0으로 갈 때 ft라는 건 t, ft 제곱에서 점점 원점에 가까워지게 여기서 긋고 수직, 여기서 긋고 수직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이 y절편이 움직이는 그 극한값이 얼마겠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선 얘 기울기를 구해요. 어떻게? 0,0이랑 t, t제곱이니까 t 빼기 0, t제곱 빼기 0. 그러니까 기울기, 얘 기울기는 얼마? t가 된단 말이야. t분의 t제곱이니까. 그러면 t랑 수직인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겠죠. 왜? 곱해서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 직선이 기울기가 얘고 t, t제곱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와 점 지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t분의 1에 x 빼기 t 플러스 t제곱 t, t제곱 지나니까 해주고 여기에 누구? y절편 구해야 되니까 x에다 0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나해? y절편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분의 1과 얘 곱하니까 1 돼버리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바로 ft거든. 그래서 ft를 리미트 t를 뭐 위해서 0으로 그래서 답이 1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얘가 그래도 식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간단히 나온 거야. 근데 식이 더 복잡해지면 이 방법은 엄청 힘들어지는 방법,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다르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시작해보자. 우선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줄게. 앞으로 미적분에서도 계속 쓸 거니까 앞으로 자, 좌표는 뭐를 설명한다? x축, y축과의 떨어진 그 길이. 다시 말해서 이 t, t제곱은 뭐를 설명한다? 이 길이가 t제곱이고 이 길이가 t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점에서 y축으로 떨어진 이 가로 길이가 x좌표, 그리고 요 x축으로 떨어진 이 세로 길이가 y좌표라는 거야. 그래서 t제곱. 괜찮죠? 자, 그러면 요 갖다가 기울기 요 구하는 거 괜찮아요. 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t분의 t제곱이니까 기울기가 이거지.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울기는 뭐를 알려준다? 밑변과 높이의 비율을 알려준다 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얘랑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 나오는 건 괜찮았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x가 t 증가할 때 y는 1만큼 내려가는구나. 근데 봤더니 요 점과 요 점을 요렇게 이은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아까 t였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t만큼 가면 몇만큼 내려온다고? t만큼 가면 1만큼 내려온다 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t인 거야. 1인 거야. 그럼 끝났죠? 아까 여기까지 길이가 t제곱이었지. 이만큼이. 근데 얘가 1이지.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야? t제곱 1. 그래서 얘 좌표인 ft가 t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지금 식 하나 안 쓰고 뭐로만 구했어요?
좌표를 이용해서 길이 만들고 기울기 이용해서 비율 만들어서 모든 길이들을 표현해서 바로 진행을 했었지. 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함수에서 적용을 시켜야지만 스피드가 올라가고 또 내신 준비 더 꼬아놓은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수학상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울기가 1이거나 루트 3이거나 루트 3분의 1과 같은 애들이 나온다 라는 것은 바로 그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 했을 때 45도, 60도, 30도라는 거니까 그때는 도형의 성질 비율을 이용해서 특수각 처리하자는 거야. 그래서 직방이 나왔을 때는 기울기를 반드시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고 마무리를 할게요.